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9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니입니다. 일서입니다. 사과를 찾아서 요즘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네, PD로서 심경이 어떠세요?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냥 그래요? 나답게 오. 나답게 하고 있는 게 잘 되니까 그게 오히려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막 전보다 잘 된다라고 해서 엄청 좋거나 이러진 또 않고 그냥 약간 평온한 상태긴 합니다. 그냥 잔잔하게 좋은 상태. 그렇죠. 유튜브에서 좀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는 저희 그러니까 팟빵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요? 팟빵에서는 저희 예전에 교양 팟캐스트 할 때 지지익선? 한 절반 정도?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좋은 성과가 맞는 게 이전에는 몇 년을 했으니까 그쵸. 팬들도 많았고 구독자 수가 팟빵으로 따지면 팟빵이 5,000명대였고 지금이 200명대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절반 정도 나온다 그쵸. 하면은 되게 좋은 성과인 거죠. 완전 좋은 성과인 거지. 그래서 아주 재밌게 지켜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오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됐다.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안느님이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기획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걸 내가 하니까 안느님이 출연자로서 같이 해주는 거지 안느님의 취향이 담겨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멀진 않아요. 막 완전히 멀진 않다? 저는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고 지직선 때보다 확실히 더 많이 들어요. 편안하게 듣기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저도 편집하면서 재밌어요. 맞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미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영어로 거거든요. procrast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procrasting과 procrastination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뜻이 미룬다 이런 게 아니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는 빈둥빈둥 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좋은 시기인 게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살짝 아느님이랑 얘기하긴 했는데 네.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다. 미쳤다.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기로 했거든요. 한 작년, 왜요? 재작년쯤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몇 달 지났네, 벌써 올해가 가네, 이거를 매번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시간이 예전보다 더 빨리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지 말자. 그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치고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빠른 거야. 올해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누가 내 시간 가져간 게 아닌 이상 그저께 3월이었거든요. 그니까 분명히 그저께 3월이었는데 내일 모레 6월이래. 이게 말이 돼? 이게 제가 물리학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신이 있다면 저는 기독교인데 우리 하나님이 뭔가 이게 잠깐 잘못 건드려. 그러니까 시간이 실제로 빨리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이 정도라면 그치. 사실 진짜로. 아니 코로나 때보다 더 빨리 간다니까? 코로나 때는 안 갔죠. 집에만 있으니까. 아니야 코로나 때도 뭘 안 하니까 시간 누가 잡아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그래서 한번 끊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지금 상태를 약간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미루기를 가져온 건 제가 자꾸 미뤄서 미루기를 가져왔겠죠? 미루지 않기로 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나. 그러니까 미루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한다거나 나를 잠깐 퍼즈하고 돌아보는 것조차 미루는 나. 그래서 이거를 방송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안느님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 미루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약간 제 주변인들은 의외라고 하는데 저는 막 중대한 결정들을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끝까지 미루는 편이에요. 끝에 끝까지. 미친 듯이. 나도 지지 않아.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 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평소에는 성실하게 사니까 그런 이미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 일은 이런 거지. 내 업무. 뭔가 듀데이가 정해져 있는 것들. 뭔가 나의 평판과 상관이 있는 일들. 약속한 것들은 미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도 뭐 과제를 미룬다던가 뭐 시험 공부를 뭐 엄청 많이 미룬다든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간을 못 맞춰서 이슈가 생기는 일이 지금 8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허허. 근데 내 얘긴 그거야. 그거 빼고 다 미룬다. 그러니까 이게 미뤄도 되는 거는 미루는 거죠. 그치. 미뤄도 아무도 문제가 없고 그냥 다만 나중에 내가 살짝 바쁠 정도. 나만 힘들어. 근데 이거는 그것도 미친 듯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뭐 고생하며 살짝. 이게 뭐 밥벌이랑 막 연관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성과. 성과라든지 회사의 성과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미루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긴 해요. 평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미룬 일을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순간도 할만해요. 그치.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미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미루는 이유. 이거는 그냥 안 죽으니까. 미뤄도 되니까. 안 미룰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참 지금 사과를 찾아서 1회부터 계속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참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독립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 의사 결정이. 그때 얼마나 설득을 하고 앤서님이 저한테 그래 맞는 것 같다. 안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했는데 저는 그래서 내심 좀 뿌듯했거든요. 그니까요. 내가 앤서님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근데 웬 무슨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때 안내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조언을 해준 거는 방송이 아니었지 참. 방송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한테 통보하듯이 막 그렇게 막 콩 볶아 먹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약간 허락 받듯이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어차피 허락을 해주실 일일 거고 특별히 뭐 그렇게 반대하실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니까 그냥 엄마 아빠 의견 물어보는 것처럼 소프트 랜딩을 해라. 너무 맞는 말이다. 내가 진짜 너무 감명받아서 왜 나는 통보하려고만 생각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다른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안느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게 너무 감명 깊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내 고민을 털어놓은 게 잘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했는데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몰라. 네 똑같은 얘기 지 프로포즈 받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고민할 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서님도 남의 일에는 남의 일에는 너도 어차피 프로포즈 받고 결혼하는 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 일도 아니니 그냥 부모님한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마 아빠 생각 어떠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에는 그래서 원래 남의 연애 상담 잘해주잖아요. 자기 연애는 죽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남 바라보듯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슈가 저번 달 초쯤에 있었는데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얘기를 안 했어. 아직도. 놀랍지 이유가 않습니까?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언제지? 얼마나 남았어요? 데드라인이? 이사는 한 8월쯤에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말이거든요. 5월 말이라서 한 2달 남은 7월. 건데. 그래서 애초에 물어보는 거 자체도 막 시기를 내가 8월에 이사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뭐 남자친구가 이 근처로 뭐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같이 사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애초에 남자친구 얘기도 안 하기도 했지만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걸 피하는 거지. 이거 약간 미루기랑 달라요. 그래요? 미루는 건 예를 들면 집안일 미룬다. 그건 귀찮고 지금 약간 쉬고 싶고 그런 건데 이거는
그게 불편한 자리니까 피하고 싶은. 이거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 맞는 거 누가 맞고 싶어. 피하고 싶지. 근데 심지어 이거는 딱히 나쁜 이슈도 아니고. 근데 그걸 근데- 떠나서 앤서님은 그 상황이 불편한 거야. 그쵸. 껄끄럽고. 껄끄럽죠. 마치 내가 연차 올리는 거 회사에 연차 올리는 거 그 보고 드리기 살짝 껄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처럼 맞아. 그런 그런 거예요.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레전드 회피형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다 그래요. 그거랑 그것도 미뤄요. 저는 막 조회수 보는 거랑 댓글 확인하는 거 있죠. 나 이거 근데 뭔 마음인지 좀 알아. 그 유튜브 좀 알아.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행위. 그러니까 그거 좀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네. 이거 미루는 거랑 이거는 그런가? 귀찮아서 귀찮은 건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는데 좀 내일 할까? 이게 어.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게 살짝 껄끄러운 거야. 두렵고. 그 본연에 정말 저 가슴속 깊이 심연에. 내가 아까 뭐 이거 되게 사과를 찾아서도 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성과랑 그렇게 상관도 없기도 하거든요. 좋아서 하는 거라서. 근데 그래도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번 에피소드가 몇 위고 댓글이 몇 개 달렸고 이걸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피하고 껄끄럽습니다. 싶죠. 저 신기하다. 왜냐면 우선 저는 제 거 확인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매일매일 들어가요. 데일리로 제 채널도 그렇고. 그래서 막 껄끄러운 거 전혀 없고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고 업데이트 받고 싶은데 제가 딱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정확히 이해해요. 무슨 감정인지 나노 단위로 이해하는데 저는 어떤 거냐면 나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성과 근데 잘 나가고 있는 나보다 비슷해 보이는데 성과는 되게 나보다 잘 내고 있는 사람의 성과를 보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유튜버라 칠게요. 내가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약간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만약에 라이벌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뭐 영상이 되게 대박이 난 거야. 그럼 그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그쵸. 내가 배울 거 아니야. 어떤 게 잘 되고. 근데 보기가 싫어. 이것도 뭔지 알겠다. 이 마음이잖아. 약간 그런 마음일 수도 똑같잖아, 있는 것 지금. 같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뭘 해서 뭘 잘 되고 이것도 결국 나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파헤치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근데 저는 웃긴 게 제 영상은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요? 제 영상은 되게 많이 보는데 전 잘 안 돼요. 저는 편집할 때 듣고 그 이후에는 잘 안 듣기도 하고 댓글도 막 댓글에 타격 있는 댓글 다신 분이 애초에 없기도 저희 1등, 하고 2등, 3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교양 팟캐스트 지직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막 악플이 달린다든가 그런 게 없고 심지어 가끔 달리잖아요. 그럼 좀 재밌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좀 원색적인 거는 아예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내가 틀린 정보를 전달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빨간 펜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약간 부담 느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잘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게 좀 타격이 있지. 누가 막 대뜸 욕해놨다? 아무 타격 없고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여다보는 일이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땐 괜찮아. 근데 그 보기 전의 감정이. 진짜 볼 땐 괜찮아. 볼 땐 아무렇지도 보기 전에 않아. 보기 싫어. 이건 미륵이랑 살짝 다르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싫어, 이거는.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미륵이랑은 조금 다르구나. 회피하는 거죠. 맞아요. 레전드 회피형이시잖아요. 예. 제 소문난 회피형이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나가지고 웃겨. 미륵이는 그럼 그런 거겠다. 내가 뭐 운전면허 아직 안 땄거든요. 운전면허 따러 가는 거. 귀찮잖아. 그 행위 또는 뭐 파일이나 앨범 정리하는 거 있죠. 핸드폰 앨범 정리. 그냥 데일리하게는 이런 거? 집 청소. 집 청소라든지. 그런 엄마한테 것들이 전화하기, 미루는 뭐. 거에 완전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안느님은 뭐 있어요? 미루고 있는 거? 너 방금 다 말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저는 이제 미룰 수 있는 건 다 미뤄요. 그러니까 레전드 미루기 얘기해 볼게요. 옛날 일이에요. 제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네. 그때 그 교환학생을 가려면 제가 교환학생 가능한 학교 리스트를 줘요, 학교에서. 근데 그거의 리서치는 제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해서 나는 이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리스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함부로 고를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숨사숙고해야 돼.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미룰 때까지 미뤄요. 그러니까 그 리서치를 제출 거의 마감 때까지 미뤄. 미뤄? 그러니까
지망 쓰는 걸 미루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리서치를 미뤄요. 이건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결국에는 벼락치기로 대충을 써서 대충 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땅땅땅 하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때도 한번 바꿔서 여기로 할게요. A 이렇게? 말고 B로 할게요. 이게 미뤄서 리서치를 안 했으니까 생겼던 현상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난 좋은 학교에 갔지만 그때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걸 미뤘지? 왜냐면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쵸. 큰일이지. 근데 미뤘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루는 것들을 미루는 이유를 이제 난 좀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나와 내 주변에 누군가 아무개 안느님은 왜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미룸 방지법이라는 책이 있고 고민 쇼컷의 기술 그리고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세 번째 거는 좀 유명하지 않나? 네, 이 세 번째 거는 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것도 각각 뭐 아마존에서 1위였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팔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봤는데 많이 읽었네요. 세 권이나. 네. 근데 내용은 다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빨리 브리핑해줘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판단한 거야. 이거는 그냥 밀어도 안 죽으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냥 내가 게을러서 또는 밀어도 죽지 않으니까. 이건 저는 퉁치고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예민해서더라고요. 예민한 HSP라서? 사람. 네. 예민한데 왜 뭐 어떤 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되게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 너무 파생적으로 생각이 많아. 이해했어. 이게 예를 들면은 설거지 정도의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설거지가 아니라 등산 같은 그러니까 설거지라고 쳐? 그럼 설거지를 할 때 그러면은 뭐부터 하고 뭘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고 설거지 끝낸 다음에 뭐 하고 해야지? 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막 물고 늘어지고 파생되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쉽게 지치고 피곤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고 과정에서 지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고를 하지 않으려고 피할 때도 있고 사고를 하다가 그냥 지쳐서 잠들어 버리거나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다른 일을 한다든가 신기하다. 하는 식으로 예민한 사람들 HSP인 분들이 이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미루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 이거 약간 결혼 미루는 맞아요.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동거하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 설거지 같은 일이 아닌 거야, 앤서님한테는. 그치.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라고 말하는 것부터 쉬운 분들도 있잖아요. 저 말만 그렇죠. 그쵸. 저는 이제 썸 탈 때부터 얘기했어요. 썸 탈 때부터 얘기하고 막 헤어지고 나서도 막 울면서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요? 옛날 얘기, 진짜 옛날 그쵸, 얘기. 그쵸.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도 그게 가능했고 지금도 뭐 만약에 애인이 생겼다 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동거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동거하기로 결정한 이슈에 대해서도 엄마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뭔가 배경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엄마 개인의 이슈 때문에 그거에 내가 고민거리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나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약간 생각들. 오히려 엄마 입장에서는 와 그치. 진짜 묵은 체중이 얘 언제 나가나 했는데 혹시 몰라요. 혹시 얘기하면 진짜 난 정말 너가 언제 나가는지 이러다가 얘가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걱정할 수 있고 그게 해소돼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혼자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N이잖아요. 완전 그래. 파워 N이어가지고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차차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래서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심리도 너무 강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하는 심리라는 건 또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정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기대 심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치.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뭐 축구에 있어서 꼭 호날두일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걸 해서 꼭 호날두나 메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들 그렇게 살잖아. 다 호날두 메시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서 사는 건데 내 기준엔 그런 거지. 내가 뭘 하려면 호날두나 메시처럼 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민망스러워. 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룬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서 뭔가 잘 해야 된다 또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잘 행동을 못 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진짜 웃긴다. 설거지를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이런 고민들 미루는 트리거들이 설거지 같은 일인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릴스 하나 올려볼까? 뭐 요즘 릴스 많이 하던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릴스로 만들어서 올려볼까?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올리면 올리는 거지. 이게 막 나를 대변하고 내가 처음부터 올리는 게 100만 뷰가 나오고 200만 뷰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변에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유튜브 할까 병이잖아요. 맞아. 그게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하게 막 그러면 카메라 사고 편집은 먼저 배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미뤄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날 것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되잖아요. 혹시 찰스 엔터 알아요? 알죠. 네, 찰스 엔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그분이 저 그분의 컨텐츠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막 그분이 엄청 막 대단한 편집을 한다든가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 요소가 그러니까 재밌게 편집을 하는 거지 뭔가 막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장비가 좋다든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출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겉멋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하기 전에 뭔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고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못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시작을 못 한다는 거죠. 맞아. 저는 그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바로 했네? 약간 이런 거. 너 며칠 전에 고민한다더니 영상 바로 올라왔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때 집에서 그냥 대충 찍고 그 인코딩 막 14시간 돌아가는 노트북에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하면은 행동이 곧 내가 되는 건데 생각이랑 말만 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책에서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계속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서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막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일이라면 정해진 룰도 있고 데드라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사의 피드백도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이 계속 있으니까 바로바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내가 돈벌이랑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 근데 내 개인의 목표는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지만 그 보상이 좀 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몸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뭐 헬스를 시작을 했어. 근데 이걸 일주일, 2주일 한다 그래서 보상이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내가 그거를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지연된 보상 맞아요. 때문인 거네요. 이거를 즉시 보상 편향이라고 한대요. 즉시 보상되는 것에만 편중되는 거.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래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츠 보면은 바로바로 재밌고 뭐 이러니까 쉽게 영상 넘기고 하는 건데 책 같은 거는 내가 공들여서 계속 읽어야 되잖아. 맥락도 파악해야 되고. 근데 뭔가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나는 왜 이게 설거지로 안 보이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설거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등산 같은 일인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거의 기대 심리로 귀결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거에 기대 심리가 큰데 어떤 사람은 크지 않냐. 예를 들면 저도 평상시에 기대 심리가 큰 편인데 설거지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연애 얘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분명히 예를 들면 앤서님이 그 동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앤서님이 그게 기대 심리가 커. 혹은 그거가 너무 나노 단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어려워졌어. 근데 왜 앤서님은 그걸 나노 단위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안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판단이 나랑 안느님이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뭐 애인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뭔가 복잡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 실제로 안 그럴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계속 지연되는 거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게. 앤서님이 부모님이 복잡하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편적인 예를 들면 앤서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걸 부모님한테 그치. 투영하는 걸 수도 있지. 어.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앤서님이 이게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과가 안 나도 되는데 뭐 이게 대단한 게 아까 말씀하신 100만 뷰 나올 거 아닌데 올리자마자. 근데 앤서님은 은연중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성과로. 맞아요. 뭐 이런 그럴 수 식으로 있어요.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기저에는 그렇게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더 잘 되는 것, 더 잘 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제가 제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인데 사람들마다 발작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민희진 사태에 대해서 그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 감정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감정은 애기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불쌍하다. 민희진 대표 여성으로서 되게 존경하는데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뭐 이 정도예요. 그게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 남의 일이잖아요. 그치. 왜 이렇게 분노하지? 전혀 나의 인생과는 아니, 정말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관련이 그러니까 없는. 심지어 본인이 투영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쵸? 본인은 아이돌과 가까울 수 없는 존재고 내 존재가 내가 민희진 대표와 가까울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온라인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예시로 그 사람들은 뭐 대부분 직장인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블라인드에서 본 거거든요. 그냥 직장인인데 왜 민희진 대표에게 분노를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대표의 입장일 수가 없는데 인생 자체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분노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동료 직원이 싫은 거야. 마음속에 가치관이. 나는 결박당한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자유로운 동료를 보면서. 자유롭고 막 아니면은 막 뭐랄까.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굴복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찍소리 않고 윗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냥 그 관습에 따라서 그냥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찍어 누를 수 없었던 그 기성세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면화가 되어 있기를 사람은 본디 그래야 하며 그러니까 상명하달해야 하며 팀장님에게 깍듯해야 하며 대표님에게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는 게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분노하는 이유는 나도 사실은 그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따르고 있기에 그게 억울한 거야. 예를 들면 나도 공부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하라 해서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그러니까 띠껍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불편함의 감정을 가지는 곳을 파고들면 거기에서 분명히 나의 발작 버튼인 이유가 있다. 근데 물론 이 상황은 우리가 발작 버튼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미루는 거에 있어서도 피하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회피하는 기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회피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내 안에서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은 앤서님이 다른 건 안 미루는데 유튜브 스튜디오 보는 거가 좀 피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책을 이제 3권이나 읽으셨으니 뭔가 그런 얘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개개인별로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 미루는 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긴 또 있더라고요.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그 책 있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한 것들 있죠.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면 좀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이거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지 미루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유형화하고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알면 행동하기 조금 더 쉬워진다 라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생각해볼 문제긴 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것이 미루지 않기 위한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까 뭐 기대심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대심리를 좀 덜어내고 플랫하게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너 뭐 돼? 그쵸. 너 뭐 돼? 그러니까 누가 듣기에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살아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심리를 버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 전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게 무너졌을 때 타격이 커요. 왜냐면은 내 기대 속에 상상이 없어진 거와 같기 때문에. 근데 내 기대 속 상상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를 잃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10을 잃은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쵸?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기대를 하지 말아라. 매사에. 그러니까 파토날 걸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불행해요. 기대 없는 삶?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건데. 5를 5로 봐라. 5를 그냥 그대로 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그게 그래? 예를 들면 이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놀이공원을 이번 주 토요일에 간다 생각해봐요. 네. 그럼 난 일주일을 그거 바라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5가 뭐 6이 되고 7이 되고 7이 되고 누적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놀이공원에 간다라는 팩트에서는 뭐가 파생되냐면 가서 아틀란티스도 타고 그 날씨도 좋을 거 아니야. 내 상상 속엔 날씨가 좋아. 가면은 막 뭐 커피도 사 먹으면서 거기 앉아 있고 뭐 줄 기다리면서 친구랑 수다 떨고 사진도 찍고 이게 5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난 이게 10이란 말이야. 이미 10이 됐어. 근데 파토가 난 거야. 그럼 나는 10을 잃었잖아요. 그쵸. 근데 하지만 난 이건 동시에 일주일을 살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따라올 성과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지도 말고 너무 비관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운전면허라고 치자. 운전면허 뭐 이번에 꼭 따야 돼. 뭐 떨어지면 망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따면 좋고 아니면은 떨어지면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정도의 스탠스로 뭔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잡으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기대심리 같은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심리랑은. 어렵다. 그니까. 그렇게 하면 운전면허를 빨리 따게 되나? 그러니까 행동하기가 조금 더 장벽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그 작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방대해 보여서 미루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유효하겠네요. 너무 내가 나 자신을 비대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 뭐 되냐고. 제발 제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저는 요즘 너 뭐 돼? 그러니까 나 뭐 돼? 라는 마음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랑 이어서 또 말하는 것들이 몸을 먼저 움직여라. 작은 행동부터. 그 말이 내가 몰라 그걸? 그러니까 거의 내가 모르냐고 그거를. 아는 얘기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워 이거. 예를 들어 저는 이 팟캐스트 편집하는 것도 약간 미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끝에 하기는 해요. 근데 좀 빨리 하려면 그런 장치를 둬요. 일단 내가 앉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풀리오를 꺼내요. 집에 풀리오 있거든요. 종아리 마사지기가 있어요. 그럼 종아리 마사지기를 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앉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앉아 있으니까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작은 행동의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면은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은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써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래요. 만약에 내가 글 쓰는 게 목표다. 그러면 노트 먼저 꺼내라고.
난 노트 꺼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가야지 막상 하고 보면은 별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라. 그런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작게 끝내. 그리고 작게 끝내는 버릇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창한 기대를 가지거나 거창한 목표를 가지지 않고 작은 행동들을 계속 달성해 나가면 그 성취하는 거를 내가 계속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행동하기가 편해진다. 다음에. 오히려 내 행동들이 쌓여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장벽들이 많이 낮아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 오늘 방송에서 말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다음 녹음 때까지 이거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지 해올 것 같아.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저희 지지익선 할 때 저희끼리 챌린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였죠? 각자 그런 과제를 안고 예를 들면 저는 뭐 스페인어를 한 달 동안 독학을 해오겠다. 그리고 그 다른 패널분은 뭐 체지방량을 몇 킬로 빼오겠다. 맞아. 그리고 안느님은 뭐 영어 강의를 열겠다?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은 확실하게 나진 않는데 각자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 아니면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그 다다음 방송 때까지 우리가 해오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 해왔거든요. 그랬던 기억은 나요. 다 해왔던 기억이. 절대 벌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질 수 없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그냥 방송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좀 해놓고 가야지 다음에 오기 전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 그거 진짜 빨리 해요. 이건 진짜 빨리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제가 다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지금 목표로는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야기하기로 지금 너무 저랑. 거창해 이거부터. 그쵸? 다음 주 화요일에 해야지부터 거창해. 다음 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점심 다 먹어가는 타이밍쯤에 얘기해야지. 얼마나 지금 거창하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막 꿈도 대비화해가지고 미쳤. 아니 그 정도예요? 네, 꿈도 꿔요 막. 이거는 한번 파고들어봐.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거의 선생님 만나야 돼. 물어봐요. 그래야겠어요. 내가 어떤 방어 기제가 분명히 있는 거야. 이거랑 그리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그러니까 사과를 찾아서의 게시물을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려야겠다. 인스타에다가? 네네. 그러니까 팔로우해 주신 분들이 아름아름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얘네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 BTS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에피소드랑 관련된 무언가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팔로우해 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미루고 있던 건데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뭐 에피소드 올라갈 때 전후로 한 번씩 올려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튜브 대댓글 다는 거. 그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만 하고 요즘 또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 읽기는 읽어요. 오기 전에 읽는데 이것도 대댓글을 제가 지금 에피소드 올라가 있을 때는 많이 달아놨을 겁니다. 호호. 안느님 혹시 다다음 주 오기 전까지 뭔가 할 거 있나요? 렛댐. 책 읽어. 렛댐 티어리.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왜냐면 저 진짜 많이 남았는데 저 진짜 책 읽을 시간이 이거 핑계긴 한데 진짜 없어요 요즘. 그 심지어 원서기도 하지. 하지만 다다음 주 2주? 근데 나 제주도 여행 가 중간에. 근데 이게 또 들고 다닐 수 있는 책도 아니야. 너무 커. 그걸 렛댐 티어리 다 읽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해볼게요. 네, 그냥 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완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후반부 파트가 어떤 느낌인지 정도? 그 완도 안 하고 어떻게 해? 읽어야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다음 주 올 때까지 읽으시고 읽으신다면 렛댐 티어리로 발제하는 걸로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댓글 읽기랑 후원 안내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저희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또요? 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거지? 분들까지는 또 아니고 해적왕이 될 테다님이 또 해적왕님 잘 지내시죠? 3만 원 보내주셨거든요. 3만 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희 또 오늘 김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보면 요즘 좀 예전 에피소드에 가끔 또 달려요 댓글이. 맞아요. 앤서님이 진행하셨던 바이든 이거 법례가 했나?
그거는 뉴스브리핑 옛날에 지지익선 할 때. 맞아요. 네네. 바이든 관련된 걸로 뉴스브리핑을 똘기님이 해주셨던 에피소드일 엄청 거예요. 옛날 거구나. 진짜 옛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햄찌본범님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소식을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2025년에 들으니 느낌이 묘하다. 저희 지직선이 참 그 맛이거든요. 맞아요. 이 쌓여있는 시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되게 와 지금 들으면 되게 재밌다 싶은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이번에 직업 관련해서 올렸던 거 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뭐였죠? 자아와 직장을 나눌 수 있느냐. 제목을 아주 잘 지으셨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저는 맞아요. 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욕먹으려나 이랬는데 그 유튜브 댓글로 제니님이 다 맞는 말이다. 찐 직장인 대화다. 다른 자기계발 유튜버들이랑 달라서 더 공감이 된다. 이렇게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막 노예 얘기도 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직장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자아가 분리가 될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사과도 나눠주시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